자, IMD 232 오늘은 3주차 예비 영상 찍고 있는 중이고요. 벡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코드가 좀 많죠. 17개나 되는 코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처음 4개는 수업 중에 그냥 제가 보여드릴 거고, 여기서 설명하면은 더 복잡해지는 거기도 하고, 사실 벡터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컴퓨터 환경에서의 움직임이라는 거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여담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여러분 보라고 만든 코드라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한 코드라서 1, 2, 3, 4번은 넘어가고 5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보실 때 5번부터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일단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바운싱 볼 노 벡터스라고 되어 있고요.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벽을 튕기는 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가는 의미는 벽을 이렇게 튕기는 공이라는 의미고, 우리가 배울 벡터라는 거를 배우기 이전에 벡터를 쓰지 않고서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은 코드고요. 그냥 HTML에다가 프로세싱 부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요만큼의 코드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위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어떤 식으로 영상을 찍을 거냐면요, 이 예제를 보여드리고, 저는 이 내용의 기초에 있긴 하지만 이거를 참조하지 않고 따로 타이핑을 하면서 과정을 쭉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촬영 중 코드라고 하는 섹션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싹 다 작성을 할 거고요. 저는 촬영 중 코드는 여기 있고요. 제목을 그냥 스텝이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코딩에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해놓고요. 스텝 0번은 제가 복사 붙여넣기용으로 기본 비어있는 템플릿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텝 1번에 들어가면은요, 여기도 이제 코드를 들어가 보면은 그냥 셋업과 드로우만 이렇게 있는 상태죠. 그 외에는 이제 코드에서 눈여겨보실 점은 P5 util 불러오는 법 아마 2주차에 설명드렸을 건데 요거 사용해 가지고 만들 거고요. 그래야지 이렇게 리스폰시브하게 나중에 그 스케치를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스케치 JS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기 캔버스 자리에다가 이거 넣을 거기 때문에 일단 캔버스 사이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set 캔버스 컨테이너 라고 P5 util 만들어 놓은 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캔버스 라고 놓고 3:2로 저는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플렉서블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흰색을 한번 쳐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런 예제 이미 제가 몇 번 해서 보여드렸죠. 썩 원을 그릴 건데요, 엘립스를 그릴 건데, 엘립스 자리에 첫 번째 2개의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2개의 변수 혹은 하나의 변수를 넣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0 이렇게 넣고 앞에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제 필요하겠죠. 백그라운드 화이트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너무 원이 작죠. 원을 조금 크게 그릴게요. 한 50 정도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은 여기 귀퉁이에, 그러니까 0,0을 원점으로 하는 원이 그려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에 X좌표에다가 마우스 X를 넣고요, Y좌표에다가 마우스 Y를 넣으면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따라 움직이는 원을 그릴 수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을 그리는데 원의 좌표에다가 마우스 X와 마우스 Y를 넣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은 마우스 X, 마우스 Y에 해당하는 자리에다가 원을 그렸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다시 말해볼게요. 원의 XY 좌표에
마우스 X와 마우스 Y를 넣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마우스 X, 마우스 Y, 그러니까 마우스 위치에다가 원을 그렸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약간 관점의 차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원을 그리겠다라는 것에 있어서 원의 위치를 마우스의 위치에다가 그리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제가 뒤에 말한 마우스 X, 마우스 Y 위치에다가 원을 그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은 마우스의 위치를 시각화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우리가 원의 위치를 우리는 변수로 만들어 놓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let x라고 위치를 하나 만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이라는 게 여기 평면상에서 그려지려면은 위치를 묘사하려면 좌표가 하나가 더 필요해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 y좌표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할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엘립스에다가 x, y를 각각 넣고 세이브를 하면요. 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변수를 declaration, 그러니까 선언하긴 했지만 이 변수에 아무런 값도 주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상 아무런 값도 들어오지 않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화면상에 어디에도 그려지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값을 줘보도록 하죠. x 위치를 화면의 너비에 해당하는 width 마이너스 2. 나누기 2.0을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y의 높이에 0.5를 곱하도록 합시다. 저는 2.0으로 나누고 2로 나누도록 할게요. 0.5 곱하는 것보다 이걸 더 선호하니까. 이렇게 하면 화면의 정중앙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 드로우에서 매 프레임마다 x에다가 일정 값을 더해 보도록 할게요. 그 값으로 2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x 플러스는 add x 이렇게 넣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x가 값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는 화면을 벗어나서 이제 밖으로 나가버렸죠. 자, 이 코드가 함의하는 바가 이제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초기의 x값을 화면의 너비에 대해서 딱 중앙에 해당하는 그 위치로 x값을 정해줬는데요. 우리가 매 프레임 그림을 그릴 때마다 원래 있던 x값에다가 1씩 더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첫 번째 프레임 때는 화면 중앙에 딱 위치를 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1픽셀 오른쪽으로 간 원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1픽셀 간 거, 또 1픽셀 간 거,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 시간에 혹은 과학 시간에 그런 것들을 배웠었죠. 단위 시간 동안 움직이는 양을 속도 혹은 속력이라고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add x는 어찌 보자면 x축으로 움직이는 속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가로로만 이렇게 할 수 있냐? 우린 세로에도 이거를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add y라는 거를 또 만들어 가지고요. y에다가 add y를 적용을 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각선으로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그냥 더해지는 값이라고 이렇게 변수 이름을 add x, 그 다음에 add y 이렇게 지었지만 우리가 의미를 좀 더 명료하게 하자면 이 변수를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velocity. 이게 이제 속도. 잠깐만. 속도랑 속력을 내가 자주 헷갈린단 말이지. 네. 속도입니다. 속도. 그러니까 방향성을 갖는 속도. 그래서 velocity x. 잠시만요. 여기 add x 부분을 이렇게 고른 다음에 Shift, Ctrl Shift L 해가지고 두 개 다 골라서 velocity x라고 이야기를 해야 좀 더 맞을 거고요. 이거를 velocity y라고 해야 맞을 거예요. 이거 두 번째 거는 여기 이거 같이 안 변했네요.
그렇게 하면 요렇게 뭐 이름을 바꾼 것뿐이니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똑같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두 개를 다 똑같은 값을 줬을 때 대각선 아래로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만약에 velocity y를 마이너스 1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답은 오른쪽 위로 움직입니다. 정확히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y에도 마이너스 1을 넣었지만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아마도 쉽게 유추할 수 있었을 건데 왼쪽 위로 45도 방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 y에다가 다시 플러스로 놔두고 x만 마이너스 1로 하면은 네, 이 방향으로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화면상에서의 뭔가를 움직이는 거를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위치 값을 매 프레임마다 변화를 줄 수 있는 계산식을 넣어줘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속도 개념을 갖고 움직이는 물체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앞서 앞에 4개의 코드를 지금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4개의 코드도 이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건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움직임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여기서는 특정한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걸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나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봤던 예제에서는 어떤 현상까지 있었냐면요. 벽에 부딪히는 순간에 이렇게 튕기는 걸 봤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걸 구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만약에 화면에 부딪혔다는 거를 뭘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왼쪽하고 오른쪽, 그러니까 x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x 위치값이 0보다 작으면 그거는 벽을 뚫고 지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if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두 번째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줄 건데요. 만약에 x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 어떤 처리를 해줘야 되냐? 우리는 velocity x를 마이너스 1 해주면 됩니다. velocity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줄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순간에만.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위해서 일부러 y값은 0.5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네, 이렇게 튕기게 됩니다. y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를 안 해줬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겠죠?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따져볼게요. 만약에 오른쪽 벽에 튕기게 되는 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좀 속도를 조금만 더 빠르게 하고 싶거든요. 2에 0.5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튕기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려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기로 했고요. 근데 0보다 작은 경우는 아니고 0보다 큰데 else 만약에 x가 화면의 너비보다 크면 그러면은 이때도 velocity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도록 하면 됩니다. 네, 그럼 y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y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이것에 대해서 똑같은 계산을 y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이트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튕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if 구문에 대해서 이따가 또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쓴 구문은요, 어떻게 또 줄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x가 0보다 작고, 그리고 혹은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or에 해당하는 구문이 요렇게 쓰고요. 이 키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꽤 많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원 표시하는 그 키 있잖아요. 원 표시하는 키를 Shift 키를 누르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OR에 해당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혹은 x가 width보다 크면은, 그럴 때에는 velocity x에다가 -1을 곱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속도 느려가지고 우리 튕기는 거 보는데 한 세월 걸리니까 좀 빠르게 만들도록 합시다. 3에 2. 네. 3대 2로 했더니 너무 45도로 튕기죠. 너무 정교하게 딱, 그래서 3에 랜덤 값이면 딱 좋긴 한데 애매하네요. 5. 네, 요런 값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뭐라고 줄여서 표현을 할 수 있냐면, 만약에 y가 0보다 작거나 아니면 y가 height보다 큰 경우에는 velocity y를 -1을 곱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코드에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주요한 개념은 뭐냐면은, 자, 일단 여러분이 이거를 관점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원에 넣을 좌표에다가 이런 계산을 해서 원을 움직이게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x, y라는 두 개의 값을 만들고 그게 벽을 만나면은 이렇게 충돌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좌표의 점을 만든 다음에 그 충돌하는 좌표를 시각화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일정한 속도의 움직임을 갖는 물체를 시각화한 어떤 그런 방식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벽에 튕기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벽에 튕기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if 구문을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 다음번에는 if 구문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